네, 어제 오후였죠.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금융부의 최부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팩트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안들이 나왔는지부터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안의 핵심은 바로 금산분리 완화에 있습니다. 예. 그 다양한 기업들을 인터넷 은행에 좀 유인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파격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제한한 현행 은행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금융회사, 즉 산업자본이 전체 자본의 25%를 넘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면 현행법에 따라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 의결권을 가지려면 4%까지만 지분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규제를 확 풀어서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계획입니다. 예. 다만 모든 은행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신규 출범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이렇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61곳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5조 원 이상인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인터넷 은행 진출이 제한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선 대기업은 제외를 시켜놓고 네. 예, 그 다음 IT 중소기업들을 한번 노려본다는 건데 사실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은행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전에는 약 1,000억 원 이상은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은행업 하려면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이 ICT 등 소자본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 진출을 좀 활발히 돕기 위해서 최저 자본금 규모를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500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이런 ICT 기업들이 돈이 이렇게 많이 있겠냐 싶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올해 안에 한 개에서 두 개는 나온다는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디가 될지 그리고 언제쯤 될지도 많이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나오는 얘기가 있나요? 네, 정부는 2단계로 나눠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해 줄 방침입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그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1단계로 현행법으로 가능한 선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우선적으로 출범시켜 보자라는 게 정부 생각인데요. 예. 기존 금융사들이 ICT 기업들과 손잡고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예. 시중 은행들은 사실 지금도 인터넷 은행업이 사업부를 두고서 추진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이 이 ICT 기업들과 손잡고 인터넷 은행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그림입니다. 또 인터넷 은행이 IT와 금융의 결합인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예. ICT 기업이 많이 들어올수록 유리할 걸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사 한 곳이 ICT 기업 4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터넷 은행에 진출하면 ICT 기업이 지분이 각각 4%씩 모두 16%까지 확보되는 그런 형태의 인터넷 은행이 현행 법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적극적으로 ICT 기업을 물색하면서 초기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고요. ICT 기업 중에서는 다음 카카오가 예.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서부터 사실 다음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 게 사실이고 이게 정말 구체화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또 단순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인터넷 은행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 물론 경제 전반에도 어떤 시너지가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선은 공급자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인터넷 은행은 지금 일반 은행들과 같이 예금이나 대출 등의 은행 고유 업무를 모두 다룰 수가 있고요. 할 예.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신용카드업과 보험 대리점 업도 겸할 수 있고 추후에는 이 핀테크 업체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신규 업무 영역을 개발하게 되면 그 신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급자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은행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렇게 되면 수수료 등 가격이 인하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은행을 가지 않고도 대출 업무 등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편의성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좀 최근에 니즈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저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이 인터넷 은행이 활성화되면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어떤 편의성, 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오프라인 영업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세입된 돈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금리로 더 유리하게 돌아올 수도 있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물론 모든 것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길 테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점들이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이 만약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도입이 됐을 때 옛날에도 뭐 동양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들 혹은 기업들이 개인 사금고처럼 쓰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좀 두드러지진 않을까요? 네,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인데요. 예. 정부는 일단은 이 인터넷 은행을 이제 출범을 시키고 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자금 확보 방안이나 예. 대주주의 그 신용 공여 한도 이런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을 둬서 네.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다가 인터넷 은행이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부실화 우려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우선적으로 1단계로 시범 인가를 내준 은행들을 대상으로 좀 보면서 추후에 이제 인가 확대,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확대 방안을 추후에 좀 더 다져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역시 아무래도 금융업계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만 봤을 때도 나중에 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금융 위기가 왔을 때 IT 기업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취재될 때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역시 해외에서도 사실 초기 실패 사례가 좀 있었잖아요. 우리 IT 기업을 못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흥행이 가능할지 취재 기자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예금이나 대출 등의 은행 업무가 가능합니다. 예. 그 시중 은행들이 기존 인터넷 뱅킹을 상당히 잘 구축해 둬서요. 대출까지도 지금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특화한 좀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장 우선시돼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무엇보다 이 은행법 개정이 좀 조속히 추진되어야 정부 구상대로, 정부 뜻대로 이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요. 산업자본을 50%까지 허용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그 은행 지분을 50%까지 확보하고 대주주로 도약할 수 있는 ICT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도 예. 그 부분도 의문이긴 한데요. 지금 좀 취재를 해보니 네이버가 그다지 우호적인 입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상태에서는 다음 카카오 정도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네. 다음 카카오를 빼면 과연 얼마나 많은 ICT 기업들이 인터넷 은행에 뛰어들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남고 있습니다. 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쟁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데 네이버는 매력을 못 느끼는 건가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뭐 네이버 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예. 우선은 이쪽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추후 법 개정이 되는 상황을 봐서 예. 본인들이 지분 확보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또 관건이기 때문에 네. 추후 법 개정되는 상황을 봐서 뛰어들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단계에서는
최대 지분 확보할 수 있는 게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미온적으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말 갈 길이 아직도 먼 게 사실입니다. 뭐 안이 나왔을 뿐이고 은행법 개정안도 통과가 돼야 되고 통과되고 나서도 모든 게 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는 기업도 역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탄생의 첫 시작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경제금융부 최보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